캄보디아 토지는 대부분 이렇게 매워야 돼요. 매워. 이 해발 고도가 낮은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늪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토를 좀 해야 돼요. 성토. 이렇게 토지 대금보다 아마 성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와, 먼지. 이 외곽에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심에 정말 먼지가 많죠. 여기도 완전 성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네요. 도로보다 기존의 토지가 좀 낮거든요. 도로 만들 때 성토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존 토지는 낮은 위치로 그대로 자리 잡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토 작업이, 성토 작업이 있어야 토지의 효용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대부분 그런 토지인 것 같아요. 저쪽에 소들이 이제 풀을 뜯고 있는 초지, 원 상태의 토지는 꺼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려면은 성토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직은 이 소를 이렇게 방목식으로 집 앞에 풀어놓기 때문에 차량 통행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밤에는 이 소들이 도로에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고기를 좀 사가야 되네. 고기를. 냉장 시설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현실이라 캄보디아 제2의 도시 시아누쿠빌에서도 신선육을 살려면 냉장 시설이 있는 가격 보편적이지 않은 편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낙후된 바벳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걸어둔 고기에는 똥파리가 많이 더 붙어 있지만 아쉬운 놈이 웅을 판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사보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런 위생에도 다들 잘 먹고 사는데 저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요거 되나? 500g만 사야 돼. 1kg 35,000위에 살 데가 없으니까 여기 사야 돼. 가리가 좀 많아도 사야지 더 쓰고. 현지에 살려면 현지에 적응하는 게 편한 것 같네요. 21,000위이네. 좀 살 때가 마땅찮아. 이게라도 사먹어야지. 집 앞에 가서 콜라를 좀 사고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이 세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햇빛은. 지금 달리는 지역은 바벳 중심지에서 2km 이내의 주택지 또는 상가지역으로 개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보통 제곱미터당 위치에 따라서 30불에서 한 120불 정도 하는가 보더군요. 돈이 도는 국경 카지노 도시이다 보니까 캄보디아라고 해서 땅값이 저렴한 것 같지는 않네요. 거기다 평수는 최소 600평으로 시작해서 3,000평, 5,000평 이런 단위이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현실이네요. 꽃가람 모임. 아니, 오케이. Ôi, dùng việc làm liền tiết. Ok, 네. 네. 이거 사고 일단 사온 소고기를 물에 한번 헹구고 칼이 없는데 가위로 썰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썰었어. 일단 가위로 다 썰었습니다. 배달시키면도 마땅치 않고 썩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볼까 합니다. 양념을 좀 해가지고 그냥 먹어볼까 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양념을 좀 더 진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이 초장하고 이런 거 좀 사러 갔었는데 안 팔더라고요. 집에도 이제 고추장 하나 있는데 이 프놈펜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중국 소고기 양념인 것 같아요. 양념을 조금 진하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맛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이렇게 항상 맛의
만능 제조기, 라멘 스프를 항상 이렇게 한 봉다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만 넣으면 다 맛있어지죠. 팽이버섯도 좀 넣어가지고 살짝 익혀주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국경 지역에 한번 와봤습니다. 국경선 지역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 도로에서 한 400~500m 정도 가면은 국토가 이렇게 국가별로 나누어지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아마 국경 검문소도 없고 그래요. 외국인들은 이제 통행이 불가하겠죠. 한 100m 앞쪽이 베트남 국경선이네요. 국경선. 경비원들만 지키고 있네요. 현지인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인 것 같습니다. 저기가 국경선인데, 국경 경계선인데 현지인들은 그냥 특별한 얼굴을 아니까 그러는가 특별한 그거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외국인은 좀 갔다가는 괜히 문제 되겠죠. 여기가 그냥 국경선 지역입니다. 경비원들 몇 명만 이렇게 지키고 있네요. 이쪽은 캄보디아 쪽인데, 바베 쪽인데, 야, 들판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 저 뒤쪽에 이제 나무 있는 쪽이 국경선인데, 국경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그 뭐 울타리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캄보디아 바벳이라고 하지만은 베트남 말도 많이 쓰고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도 물론 토지주는 캄보디아 사람이 많겠지만은 경제는, 실물 경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시아누쿠빌식 캄보디아어로는 이 바벳에서는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베트남어를 알아듣지. 특이한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 캄보디아이지만 저기서 이제 검문하기도 하네요. 그냥 이런 지역에 200~300평짜리 토지 하나 마련해서 조립식 주택 하나 지어서 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에 남는 시간에 한번 돌아보기는 하는데,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토지와 부동산이라는 것은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캄보디아 역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네요. 바벳의 기준으로 보면 국경지역이다 보니까 경제특구 내 산업용지가 있고, 국경 근처 주요 도로변은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아직은 덜 개발된 주거용지가 있고, 지금 와 있는 곳처럼 오래전 그대로의 농업용지, 그리고 기타 용도, 학교, 병원 등의 용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에 무턱대고 싼 맛에 산다고 해도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의 전환 개발에는 시간과 자금이 더 필요한 것은 한국과 비슷한 실정인 것 같네요. 논을 사서 논을 그대로 팔지 않는 이상은 개발과 재투자가 필요한 것이 토지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캄보디아의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현지인 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지인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하는 방법과 법인 설립 후 캄보디아인 지분 51%, 외국인 49% 지분 소유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임대, 외국인은 최대 50년까지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기에 예를 들어서 시아누쿠빌 코롱섬, 그리고 주변의 작은 섬들에 휴양지, 관광지 해변을 장기 임대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네요. 즉 회사 차원의 개발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은 국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물론 지상층을 제외한 2층 이상의 콘도나 아파트는 외국인 단독 명의로 취득할 수 있지만,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25년도 바벳의 현재 국경 카지노 및 상업지구는 제곱미터당 500불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바벳 시내 중심부 대형 부지는 제곱미터당 130불 정도, 또 개발 예정지 또는 외곽 지역은 제곱미터당 18불에서 35불 정도,
특수한 지역 리조트 개발지 등은 250불 정도로 토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나 봅니다. 저처럼 동남아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 임대료가 매월 월세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렴한 소규모 토지 하나 구매해서 간단한 집 하나 짓고 지내볼까 싶은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많이 드는 시점이라 200~300평 규모의 가성비 있는 토지가 있을까 싶어 이리저리 한번 돌아보기는 하는데 중국 부동산 회사에서 대부분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 바벳의 외곽에서 외곽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예전부터 바벳이나 목바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장점을 활용하기 좋은 도시라 여겼기에 관심이 가는 도시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이 도시에서 오두막집이라도 나의 집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 멀리 시아누쿠빌에서 이곳 바벳까지 자주 들러보게 되나 봅니다. 시아누쿠빌이야 빈집 투성이인 상태라 고도의 거품이 형성되어 꺼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 보여지기에 호구 잡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생각조차 없지만 먼지 날리고 비포장 많은 지역 바벳이지만 베트남 호치민과의 거리 불과 70km인지라 교통 물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베트남보다 낮은 인건비, 한 달 150불에서 200불. 이런 점들은 시아누쿠빌보다는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시아누쿠빌이야 이미 캄보디아라고 보기보다는 중국의 소도시가 된 지 오래된 느낌이기에 아직은 캄보디아라는 저개발, 저소득의 느낌이 남아있는 바벳, 이 도시에 조그마한 토지를 하나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매던 어느 날 이룬 것은 없지만 이런저런 잡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오늘도 좀 벤두리 쪽으로 시골 냄새가 좀 나는 곳으로 나온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돌아는 봤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내가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적당한 매물을 이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정보망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내다 보면은 또 인연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작은 토지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매를 집 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매물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딱 맞는 제 취향에 맞는 토지 매물을 찾는다는 게 단기간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가격에 비해서 미래의 가치겠죠. 지금 현재의 가격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격을 좀 산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토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오르긴 오르지만은 기회비용과 기대치 등이 부합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저는 그냥 작은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런 거 한번 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몇 개월 지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두고 이 지역에 시간이 될 때 와가지고 돌아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크게 내용 없는 개인적인 영상 도와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